안녕하세요. 닥터강입니다. 뷰티랩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외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혹시 이런 시술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리쥬란, 스킨보톡스, 울세라, 써마지, 온다 이런 시술들이 한국에는 정말 널리 퍼져 있고 20대부터 50대까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시술들이에요. 이 시술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살펴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런 시술들을 보냈을 때 정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시술들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오늘은 답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왜 특정 시술들이 한국에서만 유독 인기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선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다 아는 시술들인데요. 외국인 환자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시술들이 꽤 있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들도 있는데요. 이 시술들은 한국에서는 피부 고민, 미용 철학, 그리고 관리 방식까지 다 드러나거든요. 이 시술들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스킨보톡스입니다. 사실 스킨보톡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보톡스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피부를 처음 만들고 시행하셨을 때 정말 인기가 좋아서 오늘날에는 잘 알려져 있죠. 외국에서는 사실 보톡스라고 하면은 이마 주름이나 미간, 눈가 주름을 줄이기 위한 근육 마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굳는다, 이런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스킨보톡스라고 불리는 시술은 근육이 아니라 피부 표면 가까운 층에 이제 소량씩 주입해서 피지나 모공, 피부결,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부 표면만 정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잔주름 개선이나 모공 쪽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마이크로 보톡스나 스킨 보톡스는 일부 시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톡스를 피부결 관리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맞는 문화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나지 않게 예뻐지고 싶은 심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더 빠르게 대중화를 시킨 배경이죠. 윤곽주사, 두 번째는 윤곽주사인데요. 이게 윤곽주사라고 하면 또 잘 모르시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으세요. 윤곽주사는 지방분해 주사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형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붓기, 지방, 셀룰라이트를 개선하기 위한 주사로서 턱 라인이나 볼살, 이중턱 부위, 그리고 뱃살이나 허벅지, 우리가 지방층이 많은 부위에 모두 맞을 수가 있거든요. 성분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지방분해 성분, 이뇨 성분, 항염 성분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술 시간은 보통 5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방분해 주사라고 하면은 FDA 승인을 받은 벨카이라 같은 제품을 턱 밑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붓기 관리가 엄격해서 횟수도 제한적이고 시술 자체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죠. 반면 한국에서는 윤곽주사를 다이어트 붓기 관리처럼 루틴하게 맞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부담도 적어요. 특히 중요한 일정 전에 미리 얼굴선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요에서 정확한 시술이죠. 이처럼 빠르고 부담 없고 이제 티 나지 않게 하는 시술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형 미용 문화가 윤곽주사를 일상적인 시술로 자리 잡게 된 배경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슈링크인데요. 사실 슈링크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시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발된 하이프 리프팅 기기 중 하나인데요. 비슷한 장비로는 울세라, 더블로, 리니어펌 등이 있는데요. 사실 이 하이프라는 장비는 스마스층을 타겟으로 해서 열을 전달해서 한마디로 화상을 입히는 방식이에요. 화상을 입으면 우리 피부가 좀 슈링키지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여주는 역할? 피부를 그래서 리프팅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고요. 이 해외에서도 울세라 같은 하이프 시술들은 존재하지만 시술 가격이 높고 이제 기계수 자체가 적어서 접근성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슈링크가 비교적 저렴하게 비용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탄력 관리용으로 분기별에 1회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병원에서는 사실 100샷, 200샷 이렇게 간편하게 좀 권하기도 합니다. 사실 100샷을 맞는데 거의 몇 분? 한 1, 2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외국인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술들을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만큼 빠른 회복력,
가격 접근성, 그리고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한국에서는 이 시술들을 보편적인 선택이라고 만든 이유입니다. 주베룩은 사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요. 주베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볼륨하고 스킨 보톡스 같이 스킨 타이트용이 따로 있는데, 볼륨 같은 경우는 볼륨을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볼살이나 팔자주름, 턱끝을 채우는데 볼륨을 사용하고요. 주베룩 스킨 제품 같은 경우는 피부결 개선, 보습, 탄력 관리용, 그리고 여드름, 스카 같은데 좀 차오르게 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피부에는 아주 얇게 넓은 범위에서 미세하게 주사해서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외국에서는 필러는 얼굴 쉐이핑에 초점이 되어 있고, 피부는 이렇게 얇게 소량을 여러 번 주입해서 결을 다듬는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주베룩 스킨을 스킨 보톡스나 리쥬란처럼 피부결 관리를 위한 루틴 시술로 받아들여져 있고, 수분감이나 광채, 그리고 탄력을 개선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권해지고 있어요. 티나지 않게 예뻐지고 싶은 마음과 피부 자체를 바꾸고 싶다라는 기대에서 이제 한국형 스킨 필러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일명 PN 주사 혹은 일명 연어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들으면은 연어 성분을 얼굴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연어에서 유래한 재생물질이 피부 탄력, 진정, 장벽 강화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홍조가 있으신 분한테 이제 반응이 매우 좋은데요. 즉각적인 리프팅보다 피부 컨디션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철학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술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흔하고 해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문화, 그리고 접근성, 비용, 그리고 시술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인데요. 우선 문화적인 차이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피부과를 아파야만 하는 병원 개념이 아니고 미용실처럼 원할 때 언제든지 다니는 곳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서울 시내만 해도 도보 5분 거리 안에 피부과가 정말 여러 군데 있을 정도로 진료와 시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심시간에 스킨부스터나 수액을 한 대 맞고 잠깐 이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출근하는 직장인분들도 있고요. 정말 한국에서는 이게 좀 흔한 풍경이기도 해요. 이런 접근성이 가능하니까 가볍게 부담 없이 피부과를 관리한 부분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격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같은 시술이라도 한국에서는 단돈 몇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는 시술들이 해외에서는 몇 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요. 그만큼 접근성 그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빠른 접근성과 부담 없는 비용 구조 때문에 시술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고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어진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문화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에서 시술을 받다 보면 피부가 좋아 보인다, 인상이 좀 좋아졌다, 피부결이 좋아졌다, 동안으로 보인다, 이런 말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주고받아요. 이게 일종의 칭찬이자 관리를 정말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신호처럼 좀 받아들이기도 하죠. 반면에 외국에서는 이렇게 외모나 피부 상태를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문화 자체가 적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처럼 조금만 바뀌어도 알아보고 말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여서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예뻐지는 시술들이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대중화되어 있고 해외에서는 여전히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것이죠. 이게 외국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런 시술들 정말 효과가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자주 해요?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단순히 시술 종류나 성분만을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시술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자리 잡았고, 그리고 어떤 미용 철학이나 생활 습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함께 이야기해드리면서 좀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킨 보톡스나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뭔가 넣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피부톤을 좀 밝게 해주고 그런 안정시킨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만의 미용 문화가 이 시술들을 예방적이고 꾸준한 관리 루틴으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술들이 무조건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시술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시면 단순히 트렌드를 넘어서 한국 사람들이 피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바꾸는 방식 좀 더 깊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시술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처음 듣는 이름들도 있을 거고,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시술들을 통해서 그 나라만의 미용 문화,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시선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이 에피소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특이한 시술 경험이 있거나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자주 받는 시술 탑5에 대해서 리얼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